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아니, 선생님 인스타 글을 좀 쭉 보는데, 우리들이 괴로운 이유는 잘못된 자기동일시 때문이다. 네, 잘못된 자기동일시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감정이 나다, 뭐 생각이 나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뭐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 마음 상했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네.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기분이 나쁜 어떤 상태나 기분이나 생각을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모순은 뭐냐면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기분은 바뀌잖아. 그렇죠. 그럼 기분이 바뀌어버리면 나도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너가 나한테 어떤 말을 A란 말을 했는데 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럼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A 말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때 나는 뭐냐면 A라는 말에 대한 기분 나쁜 게 난 거야. 기분이 나빠버리면 그걸 자기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 난 네가 이렇게 해줘서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네. 내가 그래서 행복해.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나 행복한 감정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순에 빠져버리냐면 감정이나 생각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 네.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바뀌어버리면 10분 전에 A라는 생각과 B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뭐 그때 나는 A라는 생각과 B라는 감정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미안하니까 이거 밥 살게. 그러면 이제 C라는 사과와 D라는 밥값에 의해서 내 기분이 달라지잖아. 뭐 생각이 그래, 네가 사과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풀리네. 그 다음에 네가 밥도 샀으니까 기분 좋네. 그러면 그때 나는 뭐냐고, 사과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 나, 그리고 사과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네. 생각이나 감정이 난 거잖아. 네. 그러면 매 순간 생각이나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나라는 건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씩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하루에 1000번, 10,000번 바뀌어버리면 너가 은행에 패스워드를 넣고 이렇게 그 은행 통장을 보기도 하고 돈을 인출하기도 하잖아. 근데 숫자가 패스워드가 8자리에서 10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자리가 틀렸어. 그럼 은행 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해? 안 된다고. 패스워드가 다르니까 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너는 10자리 중에 한 자리 틀렸는데 그냥 나라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은행 프로그램은 안 돼, 10자리 중에 한 자리 더 틀리면 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달라져도 동일한 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닌 거야. 감정이나 생각은 10분 전의 생각 감정과 10분 후의 생각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감정과 생각을.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10분 전에 했던 생각 감정과 10분 후에 하고 있는 생각 감정은 다른데 두 개를 같다고 해버리면 네. 생각 감정이 달라질 때마다 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나라고 해버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10자리 중에 한 자리만 달라져도 너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냐는 거야. 그럼 개념상으로는 감정이나 생각이 내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 기분이 나쁘면 그거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상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거를 네. 나랑 동일시하는 거는 분리를 해야지. 그럼 감정이 상해도 내가 기분이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볼게. 자, 어떤 사람이 야, 너 노력도 안 하고 이래서 점수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은 상했어. 근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맞아, 선생님이 나한테 제대로 된 피드백 해준 거고 나를 현실 직시시켜준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은 불편해, 선생님 이런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약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은 똑바로 해야지. 네. 선생님 되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감정을 너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떠냐고. 선생님 뭔데 나한테 XX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정 때문에 기분도 나빠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은 상했는데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 이거를 내가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빠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거든. 감정이나 기분을 나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분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감정이 좋다와 나는 별개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너가 오늘 추리닝을 입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너는 추리닝 입으면 추리닝이 너니? 아니죠. 아니잖아. 네 몸은 따로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추리닝 입으면 추리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리닝을 입은 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너 무슨 옷을 그렇게 입냐? 이러면은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추리닝 벗고 정장을 입었어. 그럼 사람들이 정장 입었다고 칭찬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 달라져? 달라질 수 있죠. 칭찬하면. 그러면 봐봐봐. 칭찬이라는 게 추리닝 입었을 때하고 정장 입었을 때가 달라지잖아. 네. 근데 내가 추리닝 입어서 들었던 그 감정의 상태나 네. 평가의 상태를 나라고 동일시를 해버리면 정장 입었을 때 칭찬받는 거를 나랑 동일시랑 해버리면 네. 우리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분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나 감정을 나랑 동일시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은 계속 조건 따라 바뀐단 말이야. 너무 바뀌죠. 그러면 하루 종일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면 말리지 않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무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감정을 나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나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기분을 나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야, 너 추리닝 입어서 이게 뭐야? 행색이 초라하잖아. 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돈 케어거든. 그러면 추리닝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와 추리닝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다의 핵심은 뭐야? 추리닝에 대해서 평가받는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추리닝 입은 나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런 상태랑 동일시하면 내가 남의 말에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 아, 근데 추리닝 입은 거에 대해서 남이 나를 평가하든 말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케어 안 하면 어때? 내 기분이 안 나빠지잖아. 안 나쁘죠. 그러면 추리닝 입은 것에 대한 평가가 난가? 또 그것에 따른 감정이나 생각이 난가? 그거 내가 아니야 라고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자기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 감정의 상태, 기분의 상태, 네. 몸의 상태를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남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 그게 기분이 나빠져 버린다면 이 사람은 주체성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는 삶을 사는 거야. 아, 그럼 자기 동일시를 하면 조종받는 삶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지는 없지.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분이든 몸 상태든 아니면 내 학벌이든 명예든 뭐 소유든 재산이든 이런 것들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평가를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만나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남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동일시를 잘못된 자기 동일시라고 한다고.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야, 기능. 네. 어떤 상황이 되면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그 감정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 감정만 자기라고 믿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제 저희가 삶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그래, 너가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동케어 하는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한계는 그래 너한테까지는 난 동케어야. 근데 나랑 연계된 이 사람한테는 난 케어해. 그렇지.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느끼는데 맞지. 자기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과 내가 가치를 특정 영역에만 둬가지고 나는 동케어한다 라는 거의 차이가 실생활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선택적으로 돈 케어하고 선택적으로 케어한다면 그건 정리가 안 된 거야. 정리 안 된 거죠.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너는 우리 식구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봐줄게. 그쵸. 뭐 내 여자친구니까 남자친구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줄게 했는데 네. 그것도 언제까지만 유지되냐면 나랑 너랑 관계가 좋을 때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 네. 아니면 나하고 뭔가 의기투합이 됐을 때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면 오히려 피해의식이 더 커져 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적인 케어냐 동케어냐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추리닝으로 했을 때 그렇지. 나는 나랑 상관없는 선생님한테 추리닝 얘기 듣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 남자친구한테 추리닝 가지고 뭐라고 얘기 들으면 그런 마음이 막 동요해. 그렇지. 또는 패션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 근데 패션을 내가 봤을 때는 멋진 사람인데 나한테 뭐라 하면 그게 케어돼.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라 느껴지는데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거예요? 첫 번째는 질문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면 괜찮고 네, 다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괜찮다면 그렇죠. 나는 통제권을 갖고 있냐는 거야. 그건 없죠.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는 조종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의 말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 네, 특정 가치를 둔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치를 둔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의 평가를 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평가와 나는 달라. 네. 네가 점수를 100점 맞았냐 칭찬을 들었냐와 너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오, 영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너가 잘못된 자기동일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나 평가 받아도 그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동일시를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참 머리로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쌤.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생각으로 정리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명상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생각으로는 잘못된 자기동일시를 뛰어넘기가 어려워. 그걸 지성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직 생각으로만 정리했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닌 거야. 근데 명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야. 자,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내 전철 타고 가는데 민소매 옷을 입었는데 내 살을 만졌어. 네. 그때 그 터치의 그 순간에는 너는 어떤 생각을 할까? 터치의 그 순간, 그때는 생각이 안 일어나죠.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터치할 때는 네. 사실은 감각밖에 없거든. 왜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몰라. 네. 그러니까 터치할 때 감각을 느꼈다. 뭐 차갑다, 따갑다, 뭐 축축하다, 미끈하다. 이걸 느낄 때는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눈을 떴는데 네. 내가 굉장히 친한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럼 어때? 반가워요. 반갑지.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잖아. 어떤 늑수구리한 아저씨가 나를 군침을 흘리면서 만진 거야. 그럼 어때? 그럼 무서워요. 무섭지? 네.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눈 뜨기 전에 터치의 감각에서 좋다거나 무섭다거나 생각이 일어났냐고. 그땐 모르죠. 모르잖아.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터치라는 그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눈 뜨고 옛날의 메모리를 사용해가지고 내 친구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반갑다라고 평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판단을 일으키는 순간 불쾌하다는 생각이 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터치 자체는 뭐냐는 거야. 불쾌한 거야? 아니면 즐거운 거야? 터치라는 감각은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네. 얘기해. 터치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한다고. 터치 플러스 늑수구리 아저씨 이 조합. 쉽게 말하면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네.
터치는 가치가 중립이었던 거야. 터치까지는. 감각으로 센스할 때까지는 그렇죠. 가치적으로 판단이 안 됐어.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렇죠. 친구면 과거 메모리에서 친구는 호의적인 반응을 한다. 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만졌으면 내가 비호의적인 반응을 한다로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좋은 감정이 생긴 거고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감정이 생긴 거야. 그러면 터치의 그 상황 자체나 상태 자체는 네.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네. 좋은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닌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터치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자기동일시. 어떤 행위나 사건을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동일시하는데 그거는 그런 판단이 기분 나쁘다고 판단을 한 거지 그 판단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인생을 나의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고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아니면 내가 학습된 방식으로 기분이 휘둘리는 상태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잘못된 자기 동일시라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느끼는 게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터치 자체는 좋다 싫다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이 상대의 이 실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이 아저씨의 의도가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 불편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가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보는 거를 판단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것도 맞지.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봐. 우리 중에서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자, 내가 어떤 말을 너한테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네가 기분 나빴어. 그럼 내 의도가 뭔지 네가 파악은 못해. 왜냐면 너는 추론할 뿐이야. 네. 저 사람이 나를 음흉하게 봤을 거야. 아니면 나를 무시했을 거야. 나를 좋아했을 거야. 네. 추론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거든. 그럼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죠. 그렇지. 이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거든. 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게 심한 사람이라면 네. 우리 사회 제도나 법률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지거나 뭐 말을 거는 거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살면 나 역시도 굉장히 답답하게 살아야 되겠지. 네. 대신 안전할 수 있겠지. 안전하죠. 근데 나도 누군가를 만질 때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되겠지. 그쵸. 그렇지? 내가 네. 그렇게 바라보면 네. 상대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추론하니까. 네. 근데 대신 반대로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의도인지 나는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나잖아. 네.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 생각하는 것도 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고 그럼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다는 거에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과거에 경험한 어떤 학습과 경험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도록 훈련이 돼 있었던 거거든. 그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학습과 경험된 것 훈련을 가지고 그게 그 생각, 그 판단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판단이. 그렇지. 또 나는 거기에 붙들려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그럼 실제 성추행을 당해도 내가 성추행이라고 보지 않거나 성추행이 괴롭다라고 보지 않으면 그럼 마음이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미묘한 것 같아요. 멘탈 승리라고 하잖아요. 정신 승리. 그렇지. 그것과 이 명상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멘탈 승리는 뭐냐면 자기는 속으로는 안 괜찮아. 근데 괜찮은 척 하는 거야. 그건 멘탈 승리지. 근데 명상은 네. 내가 명상을 해보니까 어떤 것도 내가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는 것들은 사실은 나의 인식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의 인식을 비춰줄 뿐이야 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이지 이 대상이나 사물이나 상황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네. 실제로 성추행 문제도 네. 이런 예가 있거든. 똑같이 내가 여기 레깅스를 입고 가면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윤곽이 다 드러나잖아. 근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 그럼 성추행이 돼버려. 네. 근데
똑같이 바라봤는데 어떤 여성분은 내가 이쁜 거 알아보네 하고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럼 성추행이 안 돼. 그럼 성추행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낀 기분에 의해서 성추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현대 실정법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그러면 어떤 여성은 왜 그걸 성추행으로 안 보고 네가 예쁜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하고 기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성추행이라고 기분 나쁜 것도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란 말이야.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네. 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걸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는 자기 마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자기 동일시는 뭐냐면 내가 성추행이라고 판단하면 상대는 성추행범이 되는 거고 네. 내가 판단 안 하면 성추행범이 아닌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이걸 판단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나는 기분도 나쁘고 그 사람도 성추행범으로 돼버리고 근데 내가 그렇게 판단 안 하면 그 사람 성추행범도 아니고 나도 기분이 안 나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 판단이 나라고 믿어버리고 그 판단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나라고 믿어버리면 그 감정이 나라고 믿어버리면 네. 나는 끊임없이 내 학습과 경험된 그 판단 방식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잘못된 자기 동일시라고. 이 명상은 그거를 어떻게 탈출할까에 대한 방법론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어?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이 성추행이라는 사안이 저는 쌤 얘기를 들었을 때 핵심은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그걸 결정한다. 그거를 이제 한 맞지. 예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그치. 네, 이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이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이 성추행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봐버린다고 그게 그럼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 안 되면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면 그렇게 신고를 하면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네. 이제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도를 아무리 갖춰놔도 그런 일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그쵸. 있고 나는 언제든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그 제도에만 기대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분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나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라는 거야. 그걸 쌤은 경계를 하는 거지. 선생님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그치. 법적 제도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는 아무리 빨리 업데이트가 돼도 그 개개인의 섬세한 마음을 따라가서 커버해 줄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근데 명상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삶의 방식이거든. 그 제도 믿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 나는 이 사건을 어떤 식이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네. 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게 핵심인 거잖아.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잖아.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건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쌤의 이해는 사건의 핵심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괴롭지 않은데 맥락상 이 사람이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 필요하겠다 하면 그건 분리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남성분이 여성분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졌어. 네. 여성분은 명상을 좀 배워서 이걸 분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근데 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여성분은 맞아요. 성추행으로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자기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만 이걸 성추행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네, 네. 그러면은 자기 동일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명상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서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내 피부를 만졌을 때 그때 첫 번째 감각의 느낌을 느껴보고 그때 내가 판단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없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상대를 바라봤는데
내가 아는 친한 친구일 때 내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때 내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느껴봐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판단이나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이게 나한테 성추행이라는 판단을 하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친한 친구가 만졌으니까 반갑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잖아. 상황이랑 사건이라는 것은 중립인데 똑같은데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 버리고 네. 하루 종일 몸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그러면 명상은 여기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상황이나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핵심이구나를 알면 명상을 해서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그게 명상을 배우는 이유이고 네. 잘못된 자기동일시를 벗어나는 방식이 중에 하나란 말이야. 뭐가 좋다 나쁘다로 친구를 상상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해야지가 아니라 얘 생각하면은 감정이 플러스가 되고 얘 생각하면 그렇지. 감정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구조가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 뭐에 기대어가지고 그렇구나를 보고 그냥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건은 동일하잖아. 사건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사건이 문제라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건은 똑같은데 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사실은 케어를 해야 될 거는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을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명상은 이 관점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다르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도 눈을 떴는데 달라. 어떤 사건이라도 네. 다 똑같이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사건이 A든 B든 C든 D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해석을 다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명상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해석을 달리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버리니까. 사건이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사건의 문제인지 해석의 문제인지가 이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 관념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럼 명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조금 더 인생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그렇지. 이해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면 정확하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가 됐으면 마무리하자고.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